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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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합니다. 퍼포먼스에서 뵙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돈을 더 쓴다고 하니까 지금 미국 아이비들이 6%대 성장률을 제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100, 한 100원 정도 레인지. 예, 저는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서 경제 파트를 맡고 있는 박상현 전문위원입니다. 안전자산의 시장 전망 어떻게 좀 평가하실까요? 예, 올해는 안전자산보다는 사실 좀 위험자산에 대한 어떤 선호가 사실 좀 강할 거로 좀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제 달러화는 사실은 좀 약세를 보는 게 좀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 뭐 양적 완화라는 이러한 대규모 유동성 공급 플러스 제가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조만간 이제 취임을 하게 되겠죠. 이제 그때 이제 재정 정책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공격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제 시중에 이제 달러 유동성이 더 넘쳐나는 게 아니냐라는 측면, 그리고 이제 글로벌 경기 자체가 이제 회복이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들 자체가 이제 그러한 안전 자산보다는 좀 위험 자산 쪽에 좀 선호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금 가격은 조금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금이란 가격 자체가 뭐 안전 자산으로의 어떤 성격도 있긴 하지만 한편에서 보게 되면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하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를 어떻게 보면 해지하기, 위험 것을 피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금을 또 수요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워낙 요새 유동성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각종 자산 가격 자체가 이제 동반 상승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달러와 금 가격 자체가 다소는 좀 안전자산인 대표적인 안전자산 이 두 가격 자체가 다소 좀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강세로 갈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예,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예, 그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서 그것이 이제 좀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사실 브루 웨이브,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의회든지 행정부를 다 장악하는 이 브루 웨이브가 됐을 때 다들 생각했던 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과감한 재정 정책, 특히 이제 뭐 1인당 2,000달러씩 다시 나눠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정도로 이제 재정을 이제 쏟아붓겠다라는 어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 국채 금리 자체 같은 게 1%를 넘어섰습니다. 아무래도 재정 수지 적자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죠. 근데 그 한편에서 또 보면 달러도 다시 약세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약세가 되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세로 사실 좀 보였거든요. 그럼 왜 거기서 그러한 조금 기대와는 다른 흐름이 나오느냐라는 부분 자체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재정 부양책을 많이 하면 미국 경기가 좋아질 게 아니냐, 그렇게 되면. 그래서 금리도 오른 거니 지금 전 세계로 봤을 때 미국만큼 좋은 지역은 없다, 경제적으로. 그러면 달러라는 것들이 그 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 좋을 수 있다라는 하나의 기대감이 있는 부분들이고요. 금방 또 하나 이제 달러 강세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그 공약을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좀 꺼리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증세이고요. 하나는 소위 이제 빅테크 기업들과 우리가 지금 많이 얘기하는 뭐 애플, 뭐 페이스북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규제라는 부분 자체가 사실은 공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약들이 사실은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특히 이제 증세가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미국의 재정 수지 적자 규모가 이제 줄어들겠죠. 뭐 그러한 부분에서 달러의 어떤 강세 심리가 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빅테크 규제를 하다 보면 지금 뭐 전 세계 주식시장 자체가 사실은 최근에 뭐 상당히 강한 랠리를 보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사실은 테슬라를 중심으로 한 이 기술이라는 부분, 빅테크 기업들이 상당히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빅테크 기업들도 규제를 해버리면 경기가 자체가 또 안 좋아지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우려가 자체가, 그럼 다시 우리 안전자산으로 갈게라는 이러한 심리,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달러 강세를 유발을 시키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달러가 무한정 약세가 되지 않고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이 어느 정도 일정 시점에서 궤도에 오르게 되면 결국 좀 강세로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지적하고 있는 거는 재무부 장관이 이전에 앨런 전 연준 의장이 이제 지명이 됐죠. 근데 앨런 의장 자체는 뭐 양적 완화를 이제 지지하시는 분이고 이제 통화 완화 정책을 지지하는 당분간 사실은 뭐 그렇게 재정 정책이라든지 통화 정책이 크게 변할 요인은 없어서 달러 약속인데, 근데 앨런 장관께서 한편에서 좀 달러에 대해서 강세론자일 수도 있다라는 일각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약세를 용인하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보면은 오히려 조금 달러가 좀 강세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이게 항상 맞는 건 아닌데
그 과거에도 보게 되면 그 민주당 시절은 주로 이제 달러가 좀 강세였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그 클린턴 행정부 시절은 네. 초강세였던 부분들이고 반면에 그 80년대 레이건 행정부 시절이라든지 또 2000년대 부시 행정부 뭐 최근에 뭐 트럼프 행정부 막판에 좀 약세이긴 하지만 그래서 공화당 행정부가 좀 들어오게 되면 통상적으로 좀 약세가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좀 보여서 그렇게 보면 이제 민주당 정권이 뭐 당분간 4년을 일단 책임지고 간다라는 측면에서 뭐 달러가 또 그러면 강세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얘기가 좀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배경에서 조금 달러 강세 얘기들이 좀 얼핏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에 좀 어떤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이 두 상품에 좀 자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크게 봐서는 이제 정책인 것 같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워낙 유동성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항상 얘기를 드리는데 그 유동성 자체가 이제 조금 마르기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푸는 거를 이제 최소한 이제 중단을 이렇게 또 걷어들이지는 않더라도 중단을 하는 그러한 시그널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달러에 대한 심각들이 좀 박제가 될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달러가 이제 강세가 되고 금도 이제 조금 약세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금리 부분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자체가 올라간다는 거는 미국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경기가 좋아진다는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수급적인 요인도 있긴 하지만 단순하게 얘기해서 금리라는 거는 성장률하고 물가니까 그러니까 성장률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미국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때 되면 이제 달러가 강세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금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이제 금에 대한 어떤 보다는 이제 안전한 또 예금으로도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금 가격이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변수를 들자면 이제 그 물가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물가가 워낙 낮아서 사실은 뭐 물가 오르겠어라는 얘기를 사실 좀 많이 하는데 근데 최근에 뭐 미국 일각에서 뭐 또 물가를 또 이렇게 리스크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뭐 30년째 최대 물가 상승이 올 거다라는 이제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아마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경기가 정상화됐을 때 아마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물가가 오르게 됐을 경우 이제 그때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이 물가에 대해서 나 뭔가 해지를 해야 돼라고 하면은 그때는 금 가격 자체에 많은 또 상승 요인이 좀 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달러나 금이나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린 세 가지 변수 자체가 일단은 가장 좀 중요한 변수인 것 같고요. 예, 저도 상반기는 일단 달러 약세로 일단 보고 있고 하반기는 좀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원화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저점 자체는 저는 한 1,030원, 40원 정도를 보고 있고요. 고점을 본다고 하면은 뭐 1,100, 한 100원 정도 레인지. 그러니까 뭐 1,130원에서 40원 정도, 요 정도 레인지를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계속 강조되는 게 이 디지털 경제 혁신 기술인데 그러한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전 세계에 몇 개가 있겠느냐? 미국 빼고 거기 중국, 대만, 한국 정도. 뭐 유럽은 사실은 잘 모르겠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러한 그 디지털 경제가 성장을 할수록 뭔가 계속해서 뭔가를 중간에서 공급을 해야겠죠. 그게 대표적으로 반도체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얘기했는데 그 반도체라든 이러한 그 중간재 IT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그 역량을 가진 거는 한국, 대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그러한 것들이 국내 경제, 뭐 구경제 업종이 상당히 힘든 업종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국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경기 자체를 계속 견인해 나간다라고 하면 원화가 그렇게 상당 부분 약세 쪽으로 다시 돌아갈 어떤 리스크 자체는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는다는 게 생각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만약 그 중앙은행들 자체가 이렇게 암호화폐를 이제 발행을 하기 시작을 했다. 뭐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뭐 EU도 준비를 하고 있고 뭐 우리나라도 뭐 한국은행에서 일단 조사는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암호화폐 특히 이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이 암호화폐 시장의 어떤 동향 이런 것들 중장기적으로 조금 보시는 것도